이제 경술인데요. 이제 경술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의 현상에 대해서, 자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글자가 어떻게 어떤 꼬라지로 생겼는지, 또 이러한 뜻, 그 뜻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삼명통해를 갖다가 좀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이성은 어떻게, 십이신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십이운성은 어떻게 놓여있고 공망은 어떻게 놓여있는지, 막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술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쭉 훑어볼 텐데, 아까 우리는 술 딱 그러면 천간은 무조건 십성의 육신이 5개밖에 없더라. 경금 그러면 바로 지지에는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해? 바로 육식값이 6개 들어오더라. 그렇죠, 그렇죠? 갑술부터 해갖고 저 뒤에 임술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과 술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자 바로 동그라미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자수를 향해서 이게 양문의 입장에 놓여서 정신이 굉장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복잡하겠구나.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사고를 놓거나 일지에 술에 진사를 놓으면 어떻다고요? 이 공부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술 일주들은 지지가 인성으로 들어와 있어. 물론 이제 편의 인성입니다만 인성의 사고를 낳았다. 인성의 사고를 낳았다. 그러면 인성의 사고를 놓는 거는 육식갑자 중에 딱 그래봐야 4개밖에 없어요. 그쵸? 대표적인 뭐예요? 경진경술이고 또 신미신축이에요. 신술충미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술에 여기 경진에 그 다음에 신미에 그 다음에 신축이 4가지밖에 없어요. 사고 편이네. 이렇게 놓는 건 말이죠. 이 사람들 성격이 어떻다고요? 대단히 강기강성하답니다. 아주 즉시 반응을 해. 즉시 반응을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인의 사고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키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경수를 통달지로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외워? 일단 일지 사고의 편인이다. 4개밖에 없어요. 사고 편인 그러면 성격이 좀 깐깐한 편이구나. 가늠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지장간 속을 싹 들어가 봤더니 신정무예요. 신정무는 보니까 물론 비에 그 다음에 또 관에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관인비로 되어 있네. 벌써 이 사람이 사학과 명식이에요? 직장인 명식이에요? 직장인 명식이에요. 자, 자평면에서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 구조가 나를 중심으로 비식재 구조가 있고 식재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관인 구조가 있고 관인비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비식 구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관인비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인비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을 하기가 참 박력이 없답니다. 즉 직장명으로서 공부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이 5개의 구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냐? 목화토 금수 오행 중에서 여기가 양의 발산이고 여기가 음의 수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이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양의 발산들이 훨씬 진취적이 있어. 음의 수용들은 기획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인비, 인비식에 놓인 사람들이 이 부류들이 많아요. 이 부류들이 양의 부류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구조를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구조는 다행이에요. 이런 구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식재인 구조 같은 경우가 있어. 이게 뭔 얘기냐고요? 대표적으로
경진의 신해 같은 구조를 보자고요. 여기 진, 을계무가 있죠. 여기는요, 해, 무갑임 있죠. 그쵸? 그럼 뭐예요? 여기 인이고, 재고, 식이죠. 이게 뭐냐고? 식이 재를 기껏 도왔더니 재가 인을 뻑 때려버려. 그렇죠? 재가 좀 인을 도우려 했더니 인이 어떻게 한다고? 식을 뻑 때려버려.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 더럽게도 잘 안 풀리는 구조가 두 개 있어. 신이하고 경진이. 남명이든 여명이든 신의 일조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안 풀린다니까? 이게 틀림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맞고 안 맞고는 둘째 문제예요. 왜? 나라고도 뭐 3조씩 써가지고 3번 만에 성공했는데 깐느먹고 우리 인생 긴 거 하나 보는데 조금 틀렸다고 뭐 흠기고 잡힐 게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구조도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재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식상이 들어와 있고 인이 들어와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경진일주들 괴강이 들어와 있죠. 당신 편인의 사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가르치는 역할을 해. 누구 가르칠 교육의 업상을 짜면은 이 사람 일찍 교장이에요. 당신은 일찍 식상상관의 오지랖을 죽이고 직장생활 편하게 해. 그런데 직장생활이 편하게 되든가요? 상관되면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식재인 구조예요. 불행한 거예요, 따져보면. 뭐 난들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식재, 식재관, 재관이 관인비, 인비식 구조. 우리 구조는 몇 개냐면 총 20개로 연결된답니다. 구조는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겁 구조, 식상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자야, 이 사람은 뭐예요? 비겁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오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비식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게 5개고 요게 몇 개고 해갖고 전부 다 20개야 구조가. 구조에 대한 여러분이 심리를 꿰뚫고 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평명리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이 구조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경술이 이렇게 관인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실 것. 하시는데 편인의 사고의 경금에 놓여 있더라 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르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경술, 경진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격은 좀 개판해도 얼굴들 여명들은 어때요? 이쁜 사람들 많아요. 이쁜 사람들 많아요. 미인들. 실제 뭐 일지에 여러분 자오묘유 도화를 깔아야지 예쁠까지 아니래. 그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경진 경술쯤 되면요. 왜? 괴강을 낳기 때문이야. 괴강 놓은 사람들 여러분 예쁜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미가 가시가 있듯이 그쵸?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된다고?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에요. 한성걸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경술일주를 이렇게 관인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고의 편의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일지가 이렇게 사고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성격이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편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술충미 사고에 놓여 있다. 여명은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업장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종교 활인명이다. 월화천만 인생이다. 라고 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 업상을 놓으면은 평생 팔자가 유효할 거예요. 근데 경술좀 떼게 되면은 고집이 있나요, 없나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인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인생이 잘 못 꼬이게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과부지상이에요. 응? 과부가 많다니까. 그랬더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왜 선생님은
남자는 왜 호레비에 대해서는 얘기나 하고 과부만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데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경술로 어떤 자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초반부터 말이죠. 어떤 틀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반듯하게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리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시죠? 그래서 경술일주들 이런데, 자, 우리가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자의 형상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는데요. 이 경금 천간의 동물이 있어요, 그쵸? 천간의 동물. 이제 이게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이 자평명리학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천간의 동물들을 경금은 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매라고 했어요.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물론 음금의 신금은 꽁이라고 배우셨지만 매야. 그래서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 개를 넣었어요. 당연히 매와 개가 만난 형상인데, 개도 어떤 개예요? 이게 색깔이 백구잖아. 백구를 놔가지고 사람은 순수해. 워리 하면 잘 오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근데 매를 놔가지고 아주 강기강사 목표 지향적이라고. 경술 일주들 아주 목표 지향적이에요. 한번 무릎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단성이 있고 강기강맹하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이면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읽다 보니까 또 그림이에요. 계속 그림이에요. 자의 형상입니다. 자의 형상. 아까부터 우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글자의 뜻과 모양이에요. 큰 산이에요. 그렇죠? 산 속에다가 산 위에다 금을 놨어. 철광석을 놓은 사람들 이런 씁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들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관인비 구조에서 이 사람은 사업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명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을 다루는 곳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보면 뭐예요? 총, 검, 포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쪽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난 죽어도 사업해야 되겠다 한다면 철을 핸들링하는 그런 사업도 괜찮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신사를 보면 배우지만은 철새 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묘유술이 일지에 놓이게 되면은요, 영성이 강해서요, 대개 이런 사람들 직장이 잘못 풀리잖아요. 처음부터요. 어디 간다고요? 이 공부해요. 이 공부 안 하면은 뭐 한다고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아는 척 엄청나게 합니다. 다 봐줘.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밍아웃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자기를 드러내기가. 나 이 공부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왜? 편인의 사고라 자존심이 강해서 드러내지도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어쨌든 이 술이 사고의 라망에 놓여 있고 월화천반이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어렵지만 여러분 자꾸 이제 아시게 돼요. 이제 월화천반 이렇게 놓이고, 그래서 저 다리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삼명통에로 들어가면 경금 위월 이래서 다리예요. 그렇죠? 다리 저 들판. 이 술은 무슨 들판인가요? 불이 확 지나간 그런 들판, 소원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밖에 없어. 그림이라는 게 동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자평명리학 쪽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평명리 쪽에서 보면 경금이 월 달이고 여기가 보면 소원 확 타버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추수가 싹 끝나가지고 불을 탁 까맣게 거슬린 그 들판 위에 달이 탁 떠 있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술일주들은요, 자기 고민이 다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술일주들이 겉으로는 환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에요. 팔자가 그런 팔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보면 여기 보면 무슨 월견상극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요. 그림인데, 걔는 왜 달밤에 그렇게 짓기를 좋아하나요? 달을 보면 그렇게 짓나요?
눈을 봐도 좋아하고 그렇죠? 개가 특징이 그래요. 개가 달을 보면 어떻다고요? 짖어 혼자서. 이걸 월견상극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요 밤에 막 짖어대듯이 개는 말이에요 이 밤에 달을 보고 막 짖으면 동네 개들이 어떻게 하냐 한꺼번에 같이 짖어. 그래서 이 경술일주들은 보통 천한 사람들하고도 아주 친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상한 성격이 있으면서도 그래. 왜? 월견상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무술이 이렇게 있어. 여기 경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차이예요? 여기 개떼가 동산 위에 올라와 있고 여기는 개떼가 어디에 있어요? 달을 보고 짖는 거예요. 둘의 특징이 있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해. 여러분 무술일주를 주변에 보시면 자기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잔소리도 많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만 그렇게 친절하냐면 친구들한테. 무술일주들은 무술일주들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 싹 빼내주는 사람. 그래서 무술일주 주변은 무술일주가 가지고 있는 거 그 개 무리들이 싹 와서 빼내먹고 가버리는 스타일. 여기는 자기가 내가 짖을 테니까 너 따라와 해갖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 그 차이. 그래서 여기가 원래 둘 다 정치 지도자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는 공명심이 대단히 강해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실제 무술이나 경술들이 정치도 하긴 하지만은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여기는 비겁을 낳지만 여기 인성을 낳죠. 정치는 구라, 거짓말을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식상이 잘 발달돼야 된답니다. 이 편인을 놓게 되면 식을 망가뜨려 가지고 정치 일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경술의 기운이 강한 반면에 무술은 내 주변의 모두와 더불어서 내가 먹여 살리는 것. 그래서 무술일주들은 처음부터 친구를 조심할 것. 그래서 무술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왜? 이 사람들은 술을 놨으니까 무술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고 기운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이 많은 부류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조심할 것, 개떼를 조심할 것. 아셨죠? 그 다음 경술은 내가 짖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월견상극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상한 듯해도 저런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화가 금을 녹여버리는 우리가 이것을 용초를 확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술이 편인의 사고를 놓고선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분기탱천한다고 하더라도 화의 관성을 잘 짜면은 이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고 또 반듯한 것만큼 어떻다고요? 관인이 상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관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없다. 그럼 대단히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부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경금이 술을 보잖아요. 경금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얻어가지고 청해진다고 소리가 득수유칭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 만약에 술을 보게 된다면은 이 사주에 어딘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술을 보게 된다면은 대단히 하여튼 삶이 유의한 삶으로 펼칠 수가 있더라. 이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같은 술에도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경금이 술을 보게 된다. 그럼 득수이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막 그런 용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화를 보게 되면 관성이 있어서 반듯하게 관의 역할, 아까 이랬습니다. 철, 포, 쇠 이런 걸 다루는 직업들이 있죠. 국록을 먹는 중에서 그쪽으로 반드시 갈 거고
없더라 수가 있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관인비 사주로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직장 생활로 가기 쉽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괴강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화가 없는, 이 관성이 없는 이 경술, 뭐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괴강이란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괴강은 한마디로 강기강성한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괴강인 사주들에게 있어서 관성이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은 반달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과를 톡톡톡 하고 아랑곳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괴강에 관성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더라. 그럼 도대체 이 괴강이라는 게 무엇인가? 괴강이라는 것이, 괴강은 말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괴강은 한문으로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으뜸 괴자에다 북두칠성 이렇게 강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앞대가리를 가지고 빛나는 별, 괴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 속설이 있어요. 괴강은 죽은 남자 귀신이 아주 고집 많이 부리다가 죽은 남자가 귀신이 여자한테 들어가서 환생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고집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경술의 어떠한 이런 사주를 보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한다면 아이고 저거 남자를 말아먹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만만해 콩떡 같은 얘기 하지도 말아요. 요즘 여자가 못 들어갈 때 있어요? 대통령님도 여자고 사법고시도 여자가 육사도 그렇고 다 남자가 못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많잖아요. 이화여자도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무슨 괴강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괴강은 이런 얘기예요. 지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이라든가 술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 진술은 우리가 목화토음수 오행 십성 육신을 보면 갑무, 그죠? 갑병, 무, 경임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라든가 경이라든가 임수라든가 이 수의 진수를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괴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갑이라든가 병도 해당될 수 있죠. 이 사람들도 괴강의 기운이 있어요. 갑진이나 병진이나 갑술이나 병술이나 그러면 얼마나 강기강성한 줄 아시죠? 이렇듯이 굳이 우리가 얘기한다면 고수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또 동그라미 그려요. 요게 진이 와 있고 요게 술이 와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과 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드디어 이렇게 철날을 관장하는 것과 지망 이렇게 관장하는 요 두 가지가 서로가 부딪히는 요 구간이 대단히 복잡하답니다. 왜? 여기는 다시 음이, 여기는 양이 시작하는 변화의 구간이 바로 직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괴강이라는 것은요, 요상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직전에 서가지고 어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 그냥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괴강이라고 하더라. 괴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괴강을 놓은 사람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괴강은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카리스마고 진취적이고요, 대단히 하여튼 적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지고자 하는 어떤 심리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괴강을 넣으면요, 남자들 괴강들 보세요. 말 못하다 죽은 귀신들이에요. 말 잘해. 말빨이 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명의 괴강들 보세요.
어떤 직업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다고요? 바로바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들이 이 영역이 괴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진의 무술에 경진의 임진의 임술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무술이야. 예를 들어서 여명인데 아까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이렇게 진술, 무진무술에 경진경술에 임진술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천라지망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라 처음부터 자기 직업을 반듯한 걸 잡고 가지 않으면은 인생 35, 40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져. 깨진다는 게 뭐예요? 이혼하고 옵션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불행하게. 뭐 그랬더니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로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말이죠. 특히 무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찍부터 이런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공부 하셔가지고 활인업에 들어가시면 딱 맞아. 경진 경술을 놓게 되면 뭐예요? 무진이나 경진 경술이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편인의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활인이고 누구를 생살 여탈의 직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간호라든가 병원 뭐 이런 쪽에 있어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괴강을 놨다고 한다면 직업을 처음부터 잘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명 같으면 경진 경술 같으면요 군인, 경찰 이런 거 만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진 경술들의 괴강을 놓게 되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미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왜 미인들이 우리가 만났다면요, 경술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홍념이라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홍념의 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진도 그렇지만요, 경술이 특히 예쁜 사람이 많다는 건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이 괴강은 우리가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주 말이 많고 말을 잘하고 선민성을 의미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 반듯하게 직장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기운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우리가 선생님에 들어갔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장 교감을 일찍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성공하는 유에서 우리가 괴강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괴강까지 봤으니까 밑에 보니까 무슨 철새 개금이니 그 다음에 무슨 금연이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미인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괴강의 사람들이 미인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홍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경진의 일주들은 뭐 신의 일주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갑진, 그 다음에 이제 을사 일주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여를 놓게 되면 대단히 하여튼 미인들이 많은데, 신살 중에서요, 특히 이제 홍념 같은 거를 여러분, 도화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화하고 홍념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도화, 홍념? 비슷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도화는 말이에요. 도화는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를 썼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발가스름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아가씨들이 이렇게 참 볼이 발가스름한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데, 도화를 나쁜 쪽에서 의미하지 말고 무슨 세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혀 그건 아주 귀신 씨나라 까는 얘기들이고요, 자신을 잘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상관의 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상관의 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홍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붉을 홍자를 쓰거든요. 붉을 홍자를 써가지고 이 도화는 주어가 있어. 주어가. 자, 이제 이걸 잘 여러분이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뭐냐면, 주어 여기는 내가야. 내가
여기는 뭐예요? 너가야, 너가. 다시 얘기해서 도화는 내가 활발한 거예요. 내가. 근데 홍념은 뭐예요? 너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야. 특히 매력 발산이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쌩긋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쌩긋 남자들 뻑가잖아요. 쌩긋 웃으니까 이거라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하고 경술이에요. 경술이하고 정리하고 무진하고요. 양은 양육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유경, 그 다음에 상속,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보살피다, 어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12연속에 가면 더 자세히 아주 이렇게 배우시겠지만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관성이 양에 놓여있다. 여명 입장에서 내 남편이 양,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양, 내가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양육하면 남편이 동태는 어때요? 바람직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남편이 양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되게 남편이 어디에서 입양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정이 없이 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부인이 내가 양해해야 돼. 그러면은 남편 복이 있다 없다? 없어.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나의 남편이야. 나의 남편이잖아. 여명 입장에서. 그렇죠? 나의 남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쇠인데 사고에 들어와 있잖아. 묘에 들어와 있잖아. 자, 관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사고에 놓여 있죠. 이걸 우리 좀 멋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부성이 입했어. 묘에. 부라는 건 지혜비 부자잖아. 남편이. 부성은 뭐예요? 관성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관성이 들어와 있어. 묘에. 이걸 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오늘 들으니까 여러분 좀 낯설지만은,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술을 놨어. 술의 진사 이게 진술중이 사고를 놨어.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남편의 덕이 있다 없다? 남편의 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벌써 아셨잖아요. 왜 아셨어? 벌써 여러분 부성인묘잖아. 그렇죠. 부성인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술의 일주들은 참 좋아.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직업에서 반듯하게 일찍 출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남편 복임 생리사별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부지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자기 업상대처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이걸 육친의 입장으로 봤어요. 육친의 입장. 관점, 두 번째 관점, 심리적 관점 가볼까요? 남편을 고에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가주야. 가주. 내가 쉽게 말해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시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경술일주들이 직업을 업상대체를 잘못하면 40대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옵션 대로 내가 먹어 살려야 돼. 이것이 가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관고의 누임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선을 여러 번 봐요. 선을 많이 본다고. 근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골라놓고 보면은 이런 현상 떨치질 못해요. 이걸 부성인묘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지겨워하실 거예요. 이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관성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양좌 세궁에 놓여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에 대해서 본인이 가주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해야 돼.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 쇠궁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은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기 직전이야. 양수가 터지기 직전의 얘기라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그 배내 쪼그리부터 뭐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양을 놓잖아? 그러면은 상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관성이 있어. 관성이 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의 남편은 별 볼 일 없지만, 남편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나요? 시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경술의 일주들은 남편들을 만나면 부자들을 만나. 누구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형편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것을 관성을 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디에 가서 보냐면, 이제 관성을 여명의 입장에 보는데 남명의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남명의 입장엔 누구예요? 관이 자식이잖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양육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자식을 안정적 기운에 놓으려면은 자식을 일찍 어떻게 하라? 떠나보내. 그러면은 자식이 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양해놨죠. 남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남명이야. 그럼 자식을 꼭 껴안고 있으려고 그런다고. 왜? 양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식이 쇠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술의 일종의 남명이라고 한다면 자식 놓으면 자식을 떨쳐보내라. 이것이 출세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엔 편인, 한번 좀 이제 보시자고요. 편인을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 편인 인성 뭐 물론 편인입니다만, 인성이 묘예요. 묘자에, 그 다음에 쇠, 궁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육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사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 누구를 먼저 볼 것도 없이 인성은 우리가 공이 육친으로 보면 모친의 동태. 모친의 동태가 육친의 동체가 묘에 들어와 있어. 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이 하학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형이 사학적으로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해요. 사고고. 왜? 수의 영역이니까. 북망삼천의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묘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성, 육친의 어머니가 쇠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묘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음덕, 육친의 음덕으로서는 어머니의 음덕은 기대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심리적 영역에서 보면은, 묘라고 하는 것은 심리 영역에서 보면은 사고예요.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걸 무슨 12신사를 가면 묘를 가지고 화계를 가지고선 쇠에 여기 들어와 있어서 무슨 화계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 반 안에 들어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인성이 이 사고에 놓인 사람은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월화천만의 인성이 사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활인업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공부입니다. 공부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관대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제왕에 놓여 있다, 걸록에 놓여 있다, 이런 기분하고, 공부가 묘에 들어와 있다, 사에 들어와 있다, 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죠. 공부는 똑같이 잘 해. 하지만 공부는 왜 사고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잘 하죠. 공부로서 학문적 발현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발현이 쉽습니다. 학문적 발현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술 이런 사람들은 사고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어떻다고요? 편인의 그런 학문들 있잖아요. 뭐 글을 쓴다라든가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수를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자 또 인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 밑에 무슨 뭐는 효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항난 항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묘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잘 안 되니까 항난, 공부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일지가 무조건 일지가 인성에 놓여 있다. 인성에 놓여 있다. 자, 일지가 인성은 반드시 사고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목화통속에 다 해당될 수 있어. 그런데 일지가 사고에 인성에 놓여 있다. 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효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신. 이 효자는 올빼미 효에다가 신인데, 요 올빼미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흉인지조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자기가 다 크면은 잡아먹는 동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흉조 이러는데, 이렇듯이 이렇게 효신, 즉 쉽게 말해서 어려운 여기보다도 일지 인성을 놓잖아요. 인성을 놓으면 우리가 효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성을 놓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경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여명이야. 여명인데 여기 배우자 궁성이에요. 그쵸? 배우자 궁이라고. 배우자 궁이면은 여기 나로서는 지금 육친이 누구예요? 엄마 모친이잖아. 배우자 자리에, 남편 자리에 내 어머니, 쉽게 말해서 친모가 들어와, 친정엄마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나의 시어머니 있지요. 나의 시어머니. 나의 시어머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 너는,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친모와 시모가 쉽게 말해서 사돈이죠. 그쵸? 두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 인생에 놓여 있잖아요. 요 여자는, 요 여명은 결혼을 해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남명이야. 이제 이번에는 남명이야. 남명이면은 나의 요게 처궁처성에 누가 들어와 있다? 나의 어머니 시모가 들어와 있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럼 시모하고 여기 와 있는 처하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갈등. 시모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경술이 남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나는 절대 영향력 행사를 안 하겠다. 너희들이 따로 나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효신이다. 효신이다. 그래서 일제 효신이 있으면은 일단 고부 갈등이 됐든 시모 갈등이 됐든 사돈 갈등이 됐든 어느 쪽도 그쪽에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 관인비를 다 봤어요. 이제 다 봤더니 남아있는 게 식상하고 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상은 일단은 없으니까 어디선가에 불러와야 돼. 원군을 청해야 돼. 근데 나눠주는 식상은 보니까 수예요. 수는 두 가지가 있어. 천간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임수가 있고 하나는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임수가 술에 오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개가 여기 오면, 개가 여기 술에 오게 되면 그렇죠. 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경술 입장에서는 이게 임수가 놓일 수도 있고 여기 개수가 놓일 수도 있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둘 다를. 있다고 지금 우리 사주팔자를 보면 별개 문제 없어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식신이고 하나는 상관입니다만 어쨌든 식상이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없는 놈을, 있는 놈을 불러왔을 땐 좌라고 했어. 근데 없는 놈을 불러올 땐 요거를 인종, 요렇게 얘기를 해서 이 종이라서 참 어렵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래서 대종의 쇠궁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는 쇠종의 쇠궁에 놓이고. 자, 무슨 뜻이냐? 식상은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야. 육친의 입장이. 그렇죠? 육친이 하나는 대쇠야. 옷을 이렇게 관대를 두르고 쇠, 반한. 잘 나가는 녀석이 있어.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쇠종생옥이야.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쇠 안정을 낳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은 이걸 우리가 딱 들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현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 현달. 그래서 경술의 일주들은 자식이 잘 돼. 여명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복은 없어도 월 화천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멜랑거리해. 좀 고독한 명이에요. 여러분, 여명의 입장에서 사고가 많이 깔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인생이 건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지에 고가 많이 깔렸다. 그럼 그 사람 팔자 진짜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래 여기가 이래 여기 보니까 근데 거의 울다시피 해. 막 이러면서 왜 내 인생을 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잘 풀 겁니다. 잘 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응? 이게 정해졌잖아요. 하면 인생이 거의 어떻게 갈 것 같아 인생이요. 몸은 아프고 굉장히 아파요. 몸이 동토를 태우느라고요.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요. 식신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금년도 특히 이렇게 아플 것이다. 편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식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편인과 식신이 같이 짜고 들으면 어떻다고요?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잖아. 그럼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그 틀림없어. 여러분, 편인과 식신이 같이 짜고 온다. 그 애는 대체적으로 내가 깨지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또 어쨌든 이렇듯이 일지의 사고를 많이 깐다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선 곤곤한 팔자로구나. 일단 그것을 여러분이 가중해 둔다면 이 사람은 과숙은 사고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과숙과 지금 어떤 금년치는 미토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15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과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숙이 들어와서 미술과 더해버렸어. 그럼 축과 우리는 이게 뭐라 그래요? 충과 형이 같이 짜여진다. 배우셨죠? 그럼 충형이 같이 들어와 이럴 때. 이랬을 때 어떻다고요? 과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할게요. 과부. 아주 고급스러운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고법이 한 15주 차에 가면은 개고와 인묘 현상을 배워. 개고는 뭐냐면 사고가 딱 부딪히면은 깨질 거 아니에요. 깨졌을 때 지장간의 기문이 어떻다?
후루룩 튀어나와. 후루룩 튀어나와. 근데 여러분, 제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툭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제 발복이 되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천간에 먼 놈하고 또 붙어가지고 호로록 날아가 버렸어. 그럼 웃기잖아요. 또 하나,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털 붙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더라. 이것을 계고와 인묘현상인데, 이만큼 우리는 이렇게 진술충미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설명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5년 되면 미술이 더해져 가지고 충형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육진의 동태가 심상치 않고 반드시 계고와 인묘현상으로 재물의 동태도 심상치 않을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을 보니까 해수가 이렇게 떡 들어와 있어요. 자, 남명의 입장에서 술해 해수야. 내가 술을 놨는데 해수가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가 천라지망이 들어왔구나 그래요. 여러분, 신살이 여러 가지 한 80, 250까지 300까지 중에서 가장 상위 신살이 뭐냐면 천라지망이에요. 술을 놨다. 해가 고신으로 들어왔다. 고신을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할게요. 호랩이야. 호랍이. 이런 뜻이야. 조심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런 얘기예요.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 있죠? 진사가 들어와 있죠? 술의 진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3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망조가 들어온 거야 벌써. 술의 진사에 라망이 깔렸기 때문에. 경술일주 치고선 이해 잘 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려웠다니까요, 대단히. 그런데 이 사람이 해수가 들어왔다. 그럼 술의 진사에 반드시 천라지망에 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신과숙을 배웠고, 도망력 배울 때 묘와 술과 더하면은 지지 육합을 배우셨네. 묘술을 더하면 뭐가 되나요? 화가 됐죠. 그렇죠. 근데 요놈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제도화가 들어왔네. 그렇죠. 제도화가 들어와서 현인의 화로 변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럴 때 이런 얘기야. 재성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묘가 들어온 해에 돈으로다가 이 묘, 재를 다뤄. 쉽게 말해 도화를 다룬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매간득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으로 여자를 사거나 남자를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다가 보세요. 술집에 가서 찍 긁었는데 한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죠. 잠깐 오시라고. 응? 성매매 그 혐오 얘기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게 사가 들어왔다. 사는 뭐예요? 술하고 더하면은 오케이. 아직 안 배우셨어. 원진 규문에 들어와 있죠. 사술이 들어와 있어. 부부싸움 억수로 해. 그러면서 술에 진사가 들어왔죠. 라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틀림없이 부부가 대박나게 싸워버려.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 2, 3년 뒤에 바이바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셨겠죠? 그래. 그 다음에 신이 들어왔을 때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경술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구조로 돼 있고 술의 진사에 놓여 있으니까 운명이 굴곡이 심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쉬워. 여러분 누가 딱 들어왔는데 술의 진사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감명하기가 너무 쉬워. 이미 아셨어. 술의 진사가 술의 진사에 놓이는 그 해, 대, 운, 연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작난 거야 벌써. 근데 그 술의 진사에 고 놓이면서, 이걸 우리가 동착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동착에 놓이면서 어떤 십성이 들어왔을 때, 십성 중에서 제일 그 오지랖 그 있잖아요, 상관 들어왔을 때, 그때 대체적으로 아작나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래서 경술일주는 직장생활 열심히 잘할까. 그 다음에 월화천반이기 때문에 활인, 유경 이쪽에 최선하고 수성하고 이랬을 때만이 제복에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경술일주 시간을 오래 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공부할 분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제가